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원 모시고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이제 로봇 섹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또 시장이 안 좋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새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6월이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로봇 쪽에서의 정책 변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뭐 광범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에서도 지금 힌트를 주고 있지만 최첨단 교육 분야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코딩, 로봇 관련된 교육주가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보티즈 그리고 에이럭스와 관련된 로봇 교육주 좀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내 부품 국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어떤 정책 수혜주라고 분류되는 업체는 SBB 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국내에 있는 부품 생태계가 글로벌 대비 조금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의견이 있죠. 그래서 센서 업체, 감속기 업체, 모터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센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원가 비중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비상장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감속기부터 말씀드리면은 SPG와 SBB테크, 모터는 하이젠 RM,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클로봇과 시메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책주를 좀 연결을 해보자면은 로봇 안에서는 최첨단 교육주,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교육이 로봇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에 녹아들면은 그쪽이 조금 더 먼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결국에 이렇게 만든 주 요인을 한 가지 또 지목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관세가 있을 것 같은데 로봇 쪽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뭐가 피해다, 뭐가 수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연구원님 모셔본 김에 관세와 관련해서 한국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좀 분류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로봇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최첨단 어떤 산업으로 지정된다던가, 뭐 로봇 안에 있는 다양한 부품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산업에 이제 좀 분포되어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 이슈를 볼 때 로봇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너무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제품 서비스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그리고 로봇 도입 시기를 앞당겨서 이런 점을 해결한다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섹터 수혜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국내의 어떤 큰 리스크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제조업 쪽에서는 중국과의 경쟁력 그죠.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부품 업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동향들이 좀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업체 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지금 FTA가 존중될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관세와 관련된 뭐 방안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로봇 섹터 물론 오늘 시장에서 뭐 거의 안 빠지는 섹터가 없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모멘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벤트적인 것도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의 GTC는 이미 지나갔고 그 이외에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사람들이 중국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로, 그리고 양산 시기는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뒤쳐져 있기 네.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선도 업체들이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센티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을 보자고 하면은 일단 4월에만 3개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주말이죠. 북경에서 그 휴머노이드 네. 하프 마라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21km를 이제 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운동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상해에서 휴머노이드 생태계 컨퍼런스, 뭐 산학협력이라던가 부품 내재와 관련된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로봇들의 권투 경기, 뭐 격투 경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기술 패권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시에서도 4월 말에 세계 로봇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올해나 작년이 1회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중국의 기술력을 확인을 하게 되면 네. 국내에서도 우리 빨리 따라가야겠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주 구체적인 뭐 생산량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고, 국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있는 단계, 업체들을 찾고 있는 단계,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 이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2분기 내로 개발 방향이라던가 개발 특정 뭐 제품 출시 시기라던가 생산량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보시면은 공장 투입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공장 빨리 투입해서 공장 관련된 제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말까지 이미 공장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휴머노이드 양산을 해서 공장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RBY1은 공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뭐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얼마나 이거를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2분기에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SK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개발 양산 모델은 개발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 기업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기업들에게 이제 등수를 매기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기준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선두주자에 있다 보면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뭐 기업을 보면 될지, 그리고 뭐 그나마 좀 앞에 단에 있다라고 보시는 기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요? 일단은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로봇 컨퍼런스에 가도 다리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로, 그리고 팔은 이제 협동 로봇으로, 그리고 눈은 비전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휴머노이드를 하고 싶은 거다.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제품이 될 거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고, 다만 휴머노이드 업체 중에서는 누가 선두인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앞에 있고 치고 나가고 있지만 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 LG 그리고 SK 휴머노이드를 보면은 최근에는 속도를 체크해 봤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성공적인 휴머노이드 개발이라는 점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은 조금 선도 업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실적을 그나마도 유의미하게 내는 한국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업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로보틱스 업체들은 사실 26년도가 되면은
되게 많이 흑전을 할 겁니다. 다만 25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업종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장의 MS를 키우기 위해서 적자를 내는 부분도 있다는 점은 좀 네.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업체들 25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큐렉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로보티즈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자로 전환하는 로봇 기업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